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김호중님을 사랑하고 권영찬 교수를 믿는 우리 아리스 분들을 위한 특별 방송입니다. 어제 태자란 분이 방송을 했는데요. 저한테 또 112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서초경찰서에 순찰대가 떴고요. 결론적으로 그분과 통화를 했고, 그리고 저는 고소장을 내서 이제 두 번째 저한테 고소장을 내놨습니다. 제 방송 시간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월, 수, 금, 일은 9시 반부터 10시 반입니다. 편의상 우리 지탱근님과 함께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 수, 금, 일요일은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합니다. 그리고 화, 목, 토는 때문에 제가 편의상 10시부터 12시까지 방송을 합니다. 저는 제 녹화가 끝나고 3분 정도의 고소미 과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태자님, 그리고 수지큐님, 그리고 목대님입니다. 한 분은 안티카페, 한 분은요 이미 끝나서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 5분이 더 진행될 걸로 제가 미리 예견해 드립니다. 근데 어제 제가 고소미 과자를 다 끝내고 일본 도쿄 올림픽 뉴스를 좀 한 20분 정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까 하다가 혹시나 저한테 지금 태자님과 목대님과 수지큐님의 녹화를 다 떠서 보내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매일매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용량이 찰 때마다 보내주기 때문에 3, 4일에 한 번씩 영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직 다 못 찾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혹시 제가 녹화할 게 있나 하고 들어갔는데요. 뭐 이미 여러 가지는 끝났는데 대문에다가 정신 땡땡 새끼라고 해놨더라고요. 저를 일컫는 말이겠죠. 뭐 그냥 그 정도는 우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또 올라오는 글들이 권영찬 잡아라, 뭐 권영찬닷컴 어떻게 해라, 뭐 여러 가지 소식이 올라와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요 허위사실 유포와 허위사실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모욕죄 등 다양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112에 신고를 했더니 굉장히 까다롭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지역 순찰대를 보내줄 테니 그러면 그 유튜브가 방송하는 거를 직접 보여주고 직접 얘기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앞쪽으로 순찰차가 2대가 왔고요. 그리고 한 대는 출발했고 한 대에 2분의 경찰분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내용을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분의 경찰이 유튜브를 보다가 선생님 권영찬닷컴과는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거기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권영찬이라는 선생님이 선생님 한 분이시죠? 네, 저를 대상으로 저렇게 욕을 하고 있고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방송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서도 지금 이러한 거는 명예훼손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번 전화를 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박정기 씨가 저한테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전화번호가 2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기 씨가 한 대는 처음에 그 형의 이름으로 된 핸드폰은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핸드폰으로 하나 하니까요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게 어제 전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역시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은요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사실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첫 번째입니다. 이왕 호칭이 나왔으니까요. 우리 김호중님의 오보를 낸 곳은요. 일요신문과 투데이코리아입니다. 근데 네이버 순서상 일요신문이 먼저 기사를 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투데이코리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또 다른 곳입니다. 요건 제가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도 큰 오해를 받을 뻔했습니다. 제가 몇몇 언론사와 친분을 갖고요.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중에 한 군데에서 제 보도자료를 받아주는데요. 바로 투데이코리아였습니다. 근데 이 언론사 기자분들도요. 방송국 PD와 같습니다. 위에 부장님이나 아니면 데스크에 통제는 받지만서도 각각 독립기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낸 분은요. 일요신문과 투데이코리아는요. 사회부 기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주로 사회부 기자가 경찰서를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랑은 저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투데이코리아랑 같이 일을 한다면은 저 태자님의 말대로 저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큽니다. 그런데 신은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저랑 일을 하신 분은 사실은 관리 직급이기 때문에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언론사를 옮겨 다닙니다. 그런데 지난 7월 9일에 저한테 이제 언론사를 옮기게 됐으니까 다음부터는
투데이 코리아로는 기사가 안 나갈 거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알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김호중님 오보 소식이 터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네이버 상으로 보면요. 일요신문이 첫 번째, 그리고 투데이 코리아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이 언론사로 되어 있습니다. 저랑 투데이 코리아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 지난 9일까지만 같이 제 보도자료를 받아줬고요. 그 이후에는 다른 언론사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자, 팩트 첫 번째. 여기에서 태자라는 분은요.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제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제가 투데이 코리아의 사장일 것이다. 일요신문의 사장일 것이다. 수많은 분들이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캡처가 다 돼 있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 첫 번째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저는 일요신문과 투데이 코리아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SBS 자회사의 모 기자와 사실은 안티카페의 연계성이 있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안티카페 K씨와 권영찬 아니면은 그 고발장의 수사 목록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태자라는 사람한테 수사 목록을 줄 사람은요. 권영찬 아니면은 안티카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제가 줄 이유는 없겠죠. 그러면은 확률상으로 보면은 안티카페 그분으로부터 태자의 손에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요. 수사법상의 특가법에 적용이 됩니다. 일반 법이 아니라요. 가중 처벌을 받는 법에 적용됩니다. 법원 앞에 있는 내용 요거 제가 보여드립니다. 사실은 요 내용을 제가 안 밝혀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태자란 분이랑 안티카페랑 일종의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수사 목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권영찬 아니면은 그 안티카페 그분 아니면 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태자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수사는 저는 고소장을 낸 상태니까 나머지 수사는 아마 잘 제가 점에서 진행할 겁니다. 자, 세 번째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경찰분이랑 통화를 했는데요. 자, 그 뒷번호, 전체 번호를 다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 부분부터 녹화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들어가자마자 제 흉 아닌 흉을 보고 모욕을 했기 때문에 제가 112에 바로 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2에서 순찰차를 보낸다는 메시지가 왔고요. 그리고 바로 그 순찰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긴급한 내용이 있으면 이 전화로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112 신고를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고발 케이크나 고소미 과자를 안 내보신 분은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경찰분들은요. 일할 때 쓰는 업무폰이 다 있습니다. 일할 때 자기 폰을 쓰면요. 개인 신상이 노출하기 때문에 생활이 안정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경찰서마다 업무폰을 줍니다. 제가 볼 땐 이거는 업무폰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급할 때만 쓰고 전화로는 받지 않습니다. 주로 발신용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태자란 사람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신고자이기 때문에 급한 용도로 문자를 보내면 전화는 옵니다. 근데 문자를 보내야지 전화가 오지. 저도 몇 번 전화했는데 어제 전화가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또 몇몇 안티분들이 이거 분명히 엔터씨 목소리다라고 규정을 지은 겁니다. 사실은 그때 시간이 새벽 2시인데 엔터씨란 분이 저랑 아무리 친한 동생이지만서도 제가 그런 걸 시킨다고 들을 친구인 것 같습니까? 이투데이의 연예 부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언론사의 연예 부장을 지냈는데 과연 제 말을 들을까요? 근데 어제도 방송에서 그 내용을 달았습니다. 틀림없이 엔터씨가 맞고 그리고 엔터씨는 투데이 코리아의 기자가 틀림없을 거라고. 그리고 태자가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니까 이투데이 단독 특종 이투데이 단독 특종, 이투데이 단독 특종. 잠깐만. 이투데이, 투데이 코리아, 투데이가 똑같은데 이투데이가 뭐예요? 저 무식해서 잘 모르겠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투데이는요. 단기간에 급격히 성장한 언론사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항공사의 신문으로도 들어가는 유명 언론사입니다. 그 언론사 자회사의 연예 부장을 맡은 겁니다. 담당자를 맡은 겁니다. 근데 이 투데이와 투데이 코리아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권영찬이 투데이 코리아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니 이거 참 황당할 뿐입니다.
태자님, 안티카페가 시켰어요? 아니면 누가 시켰어요? 어제도 후원금 몇십만 원 들어오던데, 예전에 봤을 때는 이분이 후원금이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요즘 안티분들이 후원금을 많이 싸줘갖고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제가 얼추 계산해 봤더니요, 50만 원에서 60만 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수익이 많이 꽤 좋아졌을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제가 말하죠. 이런 걸 사주한다라는 겁니다. 사이버 폭력을 사주한 사람들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엔터씨와 그 경찰을 같은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엔터씨가 자기에게 경찰을 사칭하고 장난 전화를 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태자님은 나이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40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은 바로는 42살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나이로, 만 나이로 하면 40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새벽 2시에 할 일 없어서 엔터씨라는 연예부장 후배한테 전화해서 경찰을 사칭해요? 아니,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네, 요거 오늘 아침에 서초서 사이버 수사대가 아닌 형사팀으로 배정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요게 아마 제가 기존에 냈던 고소장이랑 아마 병합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특별하게 112에 세 번째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전화번호 주소가 짓는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경찰이 그때는 4분이나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 파출소로 연락이 갔는데요. 이게 112 신고를 하면요, 지구대가 돌아가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성 지구대에서는 방송을 키려고 하는데 그때 방송을 그만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해 부탁을 했는데 그냥 꺼버리더라고요. 그때가 두 번째 112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세 번째입니다. 태자님, 어제 거는 경찰서 형사에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신상을 많이 알고 있어요. 뭐 제가 11억을 빌린 거, 그리고 제가 한 번도 안 쓴 뭐 주민등록번호도 알고 있는 거 보니까 그건 사실은 제 진짜 생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걸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공익요원이 회의를 해서 그런 걸 산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모든 정보 공개 청구서에는요, 고소인권에 대한 거를 모든 걸 지워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형사팀과 사이버 수사팀에 고소장을 추가로 넣을 겁니다. 자, 이제 확실해졌죠? 안티들이 주장하면은 제가 투데이 코리아 사장님이 되는 겁니까? 일요신문의 사장님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저 태자란 분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한번 설명드릴게요. 8월 13일에 아마 선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좀 무겁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도 기자분들이 취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만을 정하는 방송. 여러분들은 안티입니까? 아니면은 김호중님의 찐팬입니까? 안티인 분들은 태자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지탱크님과 협업을 한다고. 그 내용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탱크님 조심하세요. 네. 제가 SBS 자회사 모 기자님한테도 그분 위험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그 사람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가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웃긴 거는요, 태자란 분이 박지정 선수 총괄 마케팅사를 먼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SBS 자회사 모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했더니 권영찬 교수는 총괄 마케팅, 이 사람 말을 쓰기는 애매하지만서도 박지정 선수의 국내 마케팅 지원을 한 게 맞다. 그러니 그거는 앞으로는, 지금까지 그렇게 썼으면은 앞으로는 우리가 부탁을 해서 우리 권영찬 대표님에게 2010년과 11년 박지정 선수 국내 마케팅 지원으로 하도록 하겠다. 이게 모든 전부입니다. 팩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태자님 많이 쫄리시죠? 지금껏 싸워왔던 분이랑은 이 권영찬이 좀 다를 겁니다. 왜냐면은 권영찬은 아무도 잡지 못한 원조 카페 분들의 벌금을 구형 내리게 하고요. 그리고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람입니다. 태자님 불안해하지 말고 좀만 기다려요. 나 불안한 거 없어요. 아유,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봅니다. 7월 9일까지 일을 하시고 7월 12일부터는 다른 언론사로 출근을 하셨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